일부러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.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받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안녕하세요, 준변입니다. 오늘은 나의 그 소중한 전세 보증금 지키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이대로만 하시면 전세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.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. 첫 번째,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입니다. 전세권은 물건이라고 해서 일반 채권에 비해서 항상 우선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. 이 전세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등기부에 설정 등기를 해서 기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그 해당 목적물을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누구나 언제 누가 전세 보증금을 얼마로 해서 등기를 설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등기부를 발급받아 보면 선순위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구나, 나는 후순위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 나의 전세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알고 있게 되는 것이니까 좀 더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. 그리고 만약에 은행이 이 등기부 등본을 보고 전세권 등기가 된 것을 보면 추가로 담보대출을 안 해주거나 아니면 담보받을 수 있는 낮은 액수의 대출을 해주겠죠. 이렇게 전세권 설정을 해두시면 그 접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다른 일반 채권자들보다 그리고 다른 물권자들에 비해서 우선 변제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. 다만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그 등기 비용 그리고 그 변무사 비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어요. 뭐 몇십만 원 정도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나의 그 큰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보통 집주인 같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전세권 설정되는 걸 달가워하지 않는 집주인도 있어요. 그러니까 집주인이랑 잘 의논을 해서 설득을 해서 가능하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. 두 번째로는 그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,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, 그래서 난 보증금을 돌려줄 수가 없다, 그런 능력이 되지 않는다, 혹은 일부러 안 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. 경제적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 세입자를 받지도 않고 돌려주지도 않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체결이 되어 있다면 우선 보험회사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그 보험회사가 그 임대인에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럼 안전하겠죠. 그러면 내가 소송에 휘말릴 일이 없이 우선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안전하게 되는 것이죠. 세 번째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입니다. 장점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. 큰 장점이죠. 전세 보증 보험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. 그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둬야 우선 변제 효력이 생기는데요.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점유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리고 대항력은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날 공공시에 대항력이 발생하게 돼요. 그리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그 우선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은 그 다음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날을 기준으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. 쉽게 말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것입니다. 다만 전세권은 그 등기부상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,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받아 놓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우선순위가 적용되는 날을 기준으로 내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.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. 이를 잘 몰라서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. 그리고 알면서도 빚에 쫓기고 있거나 나의 그 거주지를 밝히고 싶지 않는 경우에 전입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끼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는 계약이 체결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중점을 두고 있지, 우리가 전입신고를 했는지 확정일자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기고 우선 변제가 있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공인중개사가 많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확인을 하고 꼭 받아둬야 되는 것입니다. 만약에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, 그러면 우선 변제 받지 못하게 됩니다. 만약에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다른 전세권을 설정했을 경우에 물건은 기본적으로 채권에 항상 우선하기 때문에 그 저당권과 전세권이 내가 들어온 후에 설정됐다 하더라도 전세권 저당권이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. 그러면 내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. 전입신고는 그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내가 돈을 돌려받기 전까지 계속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.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요, 그 집주인이 갑자기 세입자인 의뢰인에게
임대인이 연락이 왔대요. 내가 지금 보증금 돌려줄 테니까, 그런데 집에 전입신고가 임차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대출금이 나오지 않는다. 전입신고를 잠깐만 빼주면 대출 신청을 해서 대출금이 나오면 바로 보증금 돌려주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 의뢰인은 이를 믿고 전입신고를 잠시 뺐어요. 그런데 그 임대인이 은행으로부터 저당권을 잔뜩 받아서 대출을 받고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는 후손이가 되는 거예요. 전입신고를 뺐기 때문에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다 하더라도, 그러면 후에 전입신고를 한 날 기준으로 우선 변제가 생기는 것이지,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되었던 저당권보다는 후순위가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모두 못 받게 되는 이런 황당한 일도 발생을 했었어요. 이런 경우에는 형사 고소를 해서 해소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. 이렇게 오늘은 나의 소중한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. 다음 시간에는 그 임대인이 집주인이 나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.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좋은 하루 보내세요.